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워순환 패러다임은 파워순환 철학과 파워 오속성과 파워 프로세스 그리고 파워순환 에너지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파워 오속성은 파워순환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내용은 파워 프로세스도 상생과 협력의 파워 순환을 만들어내는 파워 순환 철학을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오늘부터는 파워 순환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바 같이 우주나 자연에 속한 그 모든 개체들은 파워 순환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파워 순환은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파워의 결합에 의해서 파워 순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파워 결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파워 결합, 즉 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한 바 같이 결합은 순환을 만들어내고 그 순환은 상생과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결합은 곧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합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의 결합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입니다. 결합은 즉 관계를 만들어가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관계는 본질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부자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자 관계는 결국은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들이 하나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 같이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와 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어떤 특정의 관계, 즉 결합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정의 관계, 결합이 있을 때 순환이 만들어내고 그 순환이 바로 생존 공동체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하계에 있는 별들은 특정의 관계, 그 별들 간에는 수평적이거나 수직적 결합을 기반으로 존재합니다. 별들이 은하계 속에 모여있는 것은 바로 서로의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는 바로 별들의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은 태양계 핵이고 태양계 나머지 행성들, 수성, 금성, 지구 이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냐면 태양에 귀속해서 존재합니다. 즉 태양과 다른 행성들은 수직적인 어떤 관계 또는 순서적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생태계에 속한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과 상호작용 관계 또는 경쟁과 협력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과 경제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등의 관계 내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정의 어떤 결합, 즉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합은 생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결합은 어떤 유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합이라 하는 것은 보게 되면은 화학적 결합도 있고
자연계 물리적 결합도 있습니다. 어떤 결합은 순서적인 배열도 있습니다. 태양계에 속한 그 행성들을 모두 태양을 중심으로 순서적인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결합은 연하부 관계도 있고 합병이나 제휴종에 같은 이런 다양한 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다시피 이러한 모든 관계는 바로 뭐냐면은 파워 결합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빅뱅의 파워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모든 결합은 파워 결합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파워 결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파워 결합은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파워 주체 결합이며 파워 성장이나 새로운 파워 원천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은 이들이 만들어낸 바로 만료 인력을 기반으로 결합합니다. 지구와 태양은 각각 뭡니까? 지구가 만드는 인력과 태양이 만드는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습니다. 꽃과 곤충은 또 어떻습니까? 꽃은 꿀을 만들고 곤충은 꽃에게 수분 능력을 제공합니다. 꽃의 꿀과 곤충의 수분 능력은 각각 이들이 만들어내는 파워 요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을 파워 요소로 해서 결합합니다. 따라서 모든 결합에는 서로가 만든 각각이 만든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결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 요소는 파워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도 있고 파워 만들어내는 그 재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결합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결합이라는 결국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새로운 파워 원천을 만들어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모든 파워 결합은 결국은 수평적 결합이나 또는 수직적 결합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물은 H2O 즉 수소 원자 둘과 산소 원자의 하나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H2O라는 원소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물을 H2O에서 보게 되면은 수소는 산소를 중심으로 수직적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 속에서 H2O에 보면은 수소는 산소를 중심으로 수직적 결합을 하고 있고 수소 둘은 또 뭡니까? 서로 간에는 수평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물의 H2O의 관계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산소와 수소는 수직적 결합을 하고 있고 수소는 수소들끼리는 수평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자는 알고 있다시피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와 양자 등의 입자들의 수직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그 주변 입자들이 수직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조직은 어떻습니까? 조직은 조직의 핵, 즉 CEO입니다. 조직 핵과 조직원들은 수직적 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원들 간에는 수평적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을 포함해서 존재한 모든 것은 파워 결합을 통해 생존과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워 결합은 우리가 단순한 의미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파워 결합이야말로 파워 성장이나 새로운 파워 원천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존재 방식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파워 결합은 왜 어떻게 해서 파워 결합이 일어날 것입니까? 자, 우리가 파워 결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모든 파워 결합은 욕구에 의해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욕구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핍이라든가 새로운 형성을 위한 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체들 간에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파워 요소는 바로 파워 결합을 요구합니다. 왜? 욕구라는 것은 서로가 부족한 것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형성을 위한 도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발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가치발화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고 상대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다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가치화는 결국은 다른 사람의 상대의 욕구를 또는 다른 개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결합은 욕구에서 일어나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프로세스가 바로 가치화입니다. 따라서 자연이나 인간 세계에서의 결합 모두가 뭐냐면 가치화를 통해서 결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설명했지, 꽃과 꿀이 결합하고 있다, 상생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꽃은 꿀을 만들어내고 꽃향기나 꽃의 화려함을 통해 곤충이 꿀을 찾아오게 합니다. 꿀은 꽃이 창출한 파워에서, 즉 가치이고, 꽃향이나 꽃의 화려함은 곤충이 꿀을 찾게 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꽃은 꿀이라는 파워 요소를 만들어내고 꽃 향기와 꽃의 화려함을 통해서 곤충이 꿀을 찾아오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꽃은 곧 곤충에 대해서 가치화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곤충은 어떻습니까? 곤충의 체형은 특정한 꽃에서 가장 적합한 수분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곤충의 체형이 바로 꽃의 수분을 위한 가치와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꽃과 곤충은 서로 간에 가치화를 기반으로 생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지구와 태양은 이미 가치를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구와 태양은 각각 자신의 정체성에 따른 가치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들은 가치화를 기반으로 인력을 만들어내고 결합을 통해 우주에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지구와 태양은 서로 인력이라는 가치화 수단을 통해서 인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파워 5 속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행동이 상호작용을 지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파워 5 속성은 가치화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를 창출하고 결합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 5 속성은 그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파워를 창출하되, 이 파워 창출은 뭡니까? 가치화를 기반으로 해서 파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화를 도모하여 생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가치화는 결국은 파워 5 속성에 의해서 가치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워 5 속성은 각각 어떤 가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 이 파워의 5 속성은 각각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창조 속성은 창의적인 가치화를 하며, 즉 뭡니까? 새로운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보존 속성은 어떻습니까? 보존적 가치화, 즉 뭡니까? 자기의 가치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가치화가 무엇입니까? 연합의 관계입니다. 또는 순서적 배열 같은 것은 바로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가치화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합 속성은 어떤 가치를 하냐면은 공동체적 질서 형성하는 가치를 합니다. 즉 이들은 결합 속성은 공동체적 수평적 결합을 위한 그런 가치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배 속성은 어떻습니까? 지배 속성은 그야말로 다른 개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배 속성은 포용적이고 지배적 목적을 위한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가치화는 강압적이라기보다는 자율적 지배를 위한 가치화, 즉 자율적 결합을 위한 그런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귀속 속성은 뭡니까? 적응적 가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적응이나 귀속을 통한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자연이나 또는 우주에서 살펴보게 되면 파워 5 속성이 동시적이고 또는 다발적으로 작용하거나 또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워의 이 5 속성들이 각각의 자기의 특성에 따른 가치화를 만들어내고 이 가치화를 통해서 다른 개체나 다른 행성과 결합을 합니다. 이런 결합이야말로 바로 우주의 존재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천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주와 자연에 속한 모든 개체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작용할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합니다. 우주와 자연의 개체에 속한 개체들이 자신의 작용할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바로 기능적인 가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능적 선택과 기능적 가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면 기능적 선택이라는 것은 특정의 조건이 주어지면은 바로 그와 같은 속성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지고 그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이 당연히 자기 특성에 맞는 가치화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능적 가치화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은 자신에게 작용할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한다고 설명드렸고요. 인간의 경우에는 자신의 작용할 파워 속성을 의지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기능적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와 자연에 존재하는 그 모든 개체들은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정체성이 있고 참나무는 참나무로 정체성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는 모래로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개체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후 활엽수가 들어가서 그 척박한 땅에 살게 되고 소나무는 다시 새로운 척박한 땅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생태학자들은 자연의 천이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소나무는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또 활엽수는 그 비옥한 땅에서 성장하고 지구를 푸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래는 육지의 땅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와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 우주에 존재하는 개체들의 파워소 기능적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워 오속성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식물의 씨앗은 토양이나 습도 및 온도 등이 그 환경적 특성이 그 식물의 씨앗 정체성에 맞으면 자연스럽게 발화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발화한다는 것은 파워 5속성의 작용이죠. 즉 환경의 특성에 맞으면 바로 씨앗은 자연스럽게 발화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우면 옷을 벗고 시원한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 자기 의지에 따라서 아무리 더워도 옷도 벗지 않고 자기 안전 곳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즉 의지적 선택을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개체들은 기능적 선택을 통해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하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 생존을 도모합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들은 자신의 작용할 파워 속성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인간은 의지적 선택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와 태양은 자연에 속하고 이들은 바로 뭡니까? 자신의 작용할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합니다. 따라서 지구와 태양은 기능적으로 선택한 결합, 지배 및 귀속 속성을 기반으로 가치화된 인력을 만들어 서로 결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능적 선택이라는 것은 특정의 조건이 성립되면 무조건 그와 같은 기능에 맞는 파워 속성이 선택되어진다는 것이고 의지적 선택이라는 것은 환경적 특성에 관계없이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작용할 파워 속성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나 자연성 개체들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의 패턴은 주어진 여건에서 이들의 생존에 가장 합리적인 패턴으로 작용한다. 즉 기능적으로 선택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파워 속성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파워 속성을 결정하지만 인간도 자기의 생존이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그 파워 속성 패턴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연에 있는 기능적 선택은 바로 우주로 하여금 지금까지 상생과 협력의 생존 질서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연처럼 파워 5 속성에 대한 기능적 선택을 했다면 우리 인간의 사회는 여전히 상생과 협력의 이런 사회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주와 자연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과 마찬가지로 기능적 선택 수준에 우리가 파워 5 속성을 선택하지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파워 5 속성의 자연 법칙을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사회육지를 보시게 되면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5 속성에 의한 그 가치화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5 속성에 의한 가치화를 우리는 기능적 가치화를 합니다. 이런 기능적 가치화에서는 가치와 5 결정 요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보시게 되면 표 4-1에 파워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고유한 파워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같이 태양은 자신의 파워 요소로서 다양한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파워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는 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파워 요소로서 탄소 동화작용을 통한 꿀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연이나 우주에 속한 모든 개체들은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 5 속성 특성에 따라서 파워 요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 만들어진 파워 요소는 바로 가치와의 방향을 규정하고 파워 결합의 기반이 된다 하는 것이죠. 또는 좀 전에 우리의 설명은 뭐냐면은 가치와는 욕구를 중심으로 가치가 이루어진다고 시작됐습니다. 즉 우주와 자연에 속한 개체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모든 개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은 바로 뭡니까? 자기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로 자신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욕구, 즉 자기 가치 구현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욕구는 바로 뭡니까? 가치화의 단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개체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은 그 개체가 갖고 있는 파워 요소와 결합해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즉 가치적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파워 요소와 파워 5 속성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적 파워를 창출합니다. 이런 가치는 바로 뭐냐면 결합 대상에 대한 선택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라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파워 5 속성들은 뭐냐면 개체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들의 결합을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에 기하게 됐습니다. 또 우주와 자연 속에 작용하는 파워의 5 속성은 어떻습니까? 파워 5 속성은 개체들이 처한 환경을 인지하게 하고 이 파워 5 속성은 주어진 여건에서 개체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패턴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파워 5 속성은 바로 가치의 5 결정요소 또는 파워의 5 결정요소랍니다. 가치의 5 결정요소, 즉 파워 요소와 욕구, 가치, 관계 및 환경과 상호작용으로 가치화를 도모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치화에는 가치의 결합은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가치화는 파워 요소, 즉 가치를 창출하고 상대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이고, 또는 가치화는 파워 결합을 만들어냅니다. 파워 결합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한 파워나 파워 주체의 결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치화나 파워 결합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창조의 프로세스입니다. 왜냐하면 파워 결합은 순환을 만들어내고 이 순환 속에 바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 결합은 파워 성장이나
새로운 파워의 원천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수단은 파워 순환이나 파워 확산을 만들어내고 생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자연의 개체들은 자신의 작용하는 파워 속성을 기능적으로 선택하고 기능적 가치화를 도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파워 5 속성은 가치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고유한 파워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다른 개체들과 결합을 도모해서 파워 순환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파워 5 속성은 바로 파워의 가치발사, 즉 가치화를 하기 위해서는 파워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의 요소를 만들어내고 이들과 결합을 통해서 바로 가치화를 도모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우주와 자연에 작용하는 파워 5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 5 결정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파워 프로세스입니다. 이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5 속성에서 만들어진 파워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의 개념을 우리가 인간의 가치화를 만들 때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은 파워 5 속성에 의한 가치화의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에 참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